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탕입니다. 2021년 6월 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네요. 네, 그래서 자, 지난주에 뭔가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도 한국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좀 글로벌 증시를 중간중간은 선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증시의 힘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멋진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번 주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에서 해외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발언들,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넘어간 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기후 협약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연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내비치지 않는 방향이었고, 이제 이번 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연준 의원들은 따로 이제 멘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준 위원들은 다음 주 FOMC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일단 조금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옐런의 이제 연설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관련된 발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번 주 다음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근데 분위기가 잘 맞으면 윗방향으로도 멋지게 터지는 게 가능해요. 꼭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아랫방향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무조건적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포인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이벤트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와 떨어진다 이 하락 무쇠처럼 하락을 외치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구간이니까 조금 소나기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현금화 비중을 늘려놓고 구간을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상승이나 무조건적인 하락 이런 방향으로 너무 꽂히지 마시고 이런 방향을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스를 켜놓고 첫 오프닝을 열었는데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국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에 비해서 타격은 별로 없었어요. 네, 코스피 선물이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0.9까지 빠졌었는데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반등을 만들어낸 구간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금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구간 만들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과 미국장 전날의 하락폭을 충분히 만회를 하는 강한 상승이 동반이 돼서 추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긴장을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뻗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이슈가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적극적인 자금 유입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못 봤던 정말 강한 상승 구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앞두게 된 이제 뉴스와 주요한 일정들은 이 뉴스 하나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이제 G7 회의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인세를 늘리고 재산세를 늘리고 이제 세금을 늘리는데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한 국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한 국가에서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안 좋은데 법인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세금이 너무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른 국가로 가자. 이런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만 올리지 말고 너네도 다 같이 올리자. 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G7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합의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본부를 옮긴다던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최저 법인세율은 전체적으로 15%로 올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이제 G7만 하게 된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동참을 안 하면 그럼 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G20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요 국가들 움직임에서는 결국은 연동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금 절충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세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법인세율로 보게 됐을 때는 이미 20%가 넘는 수준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크게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10일입니다. 뉴욕 증시에 이제 10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관련된 발표도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키워드가 돼서 시장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동돼서 이제 물가지표가 얼마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이느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또 공교롭게도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또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6월 10일은 우리 장이 끝난 뒤에도 이런 이슈들이 붙어 있어서 전후로 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때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지난주에서 트렌드는 계속 이어져 오는 방향이고요.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매매 대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